밥을 먹을 때마다 큰일 볼 걸 생각하면 밥맛이 없어요. 아이고. 허리 아픈 사람은 줄을 서시오. 아차산 아래 허준과 같은 의원이 있었으니 성심성의껏 병자를 보는 그의 모습은 한없이 훌륭하구나.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여기 줄 서 있는 거 안 보인가? 개똥이 가득 찼군요. 이거 변비. 아차차. 아차산 뜻이요. 허준. 살아났어. 아차산 및 그 이름 향남 한의원이라는구나. 이건 비밀이에요. 반갑습니다. 꽃피고 공기 좋은 아차산 고구려 대장간 마을 입구에서 2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어초선 허준 매주동입니다. 그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 눈을 좋아하는 저와 그리고 이 실장님은 눈이 막 쌓이면 미친 개 모양으로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눈을 치우는데요. 눈을 이렇게 치워서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도로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버스 타시는 분들, 자가용으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눈사람 보시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차산 허준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막 큰 행복보다도 아주 작지만 소소한 그런 행복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서 어렵지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의원을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수많은 환자를 봤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증과 증상이 제일 괴롭다고 그래요. 허리가 아픈 분들, 원장님 허리. 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돌아버릴 것 같아. 또 무릎 아프신 분들은 걸을 때마다 통증이. 또 간혹 치질이 걸리신 분이 있어요. 원장님,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큰일 볼 걸 생각하면 밥맛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통증 중에 한의원 내원 랭킹 1위 하는 요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 준비 되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 아픈 사람은 줄을 서시오. 요통의 구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정신 딱 집중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통의 구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신경에 이상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대에 이상이 있느냐, 세 번째, 근육에 이상이 있느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자, 겉으로 이렇게 증상으로 봤을 때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근육이나 인대에도 통증이 심하긴 하지만은 이 신경에 이렇게로 인한 통증 같은 경우는 정말 참아내기가 힘듭니다. 환자분은 이제 5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요.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 척추 여기를 목 아래쪽에 신경이 손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오는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진찰을 이렇게 하려고 진맥을 하려고 이렇게 팔을 걷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데가 막 칼자국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칼자국이 많냐고 여쭤봤더니 병원에 통증이 워낙 심하니까 이제 몰핀 가장 강한 이제
통증을 제어하는 몰핀 진통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 칼로 이렇게 막 자기 몸을 이렇게 막 하면서 고통을 참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경의 염증이나 신경의 이상으로 어떤 통증이 오는 것은 그런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비감도 오게 됩니다. 디스크 탈출로 인한 요통, 그 다음에 좌골 신경이 이제 늘려가지고 나타나는 좌골 신경통, 이런 것이 대표적인 이제 신경의 이상으로 문제 생기는 통증입니다. 두 번째, 인대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인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가운데 인대가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측면에 인대가 이상이 있는 경우,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 인대가 이상이 있는 경우는, 자, 무릎을 쭉 펴고 다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허리에 통증이 와요. 자, 이게 한쪽만 오는 게 아니고 양쪽을 들었을 때 다 함께 통증이 오는 경우는 가운데 인대가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만약에 측면 한쪽에, 왼쪽에 만약에 인대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쪽 부위를 이렇게 눌렀을 때 이 통증이 오거나, 때로는 가끔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허리 통증을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군데만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이때 이제 측면에 인대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근육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육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특정 자세를 할 때 아픕니다. 가령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돌릴 때, 옆으로 이렇게 누울 때, 막 이런 사람들, 허리를 이렇게 쭉 펼 때, 이럴 때 이제 특정 자세에서 되게 통증이 악화되는 것이 특징적인 양상입니다. 허리 통증을 만드는 근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앞쪽에 근육에 이상이 있고, 이제 뒤쪽에, 허리 쪽에 근육을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 앞쪽에서 허리 안쪽으로 붙어 있는 근육에 이상이 생긴 경우는 허리 뒤쪽에서 침을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쪽에서, 자, 이렇게 긴 침을 이 복부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깊이 해서 허리 쪽까지 깊이 많이 넣습니다. 이 침을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은 기술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발에다가 이렇게 침을 놔서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실 이제 요 뒤쪽 허리의 이상으로 인해서 요통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근육이 되게 이렇게 층층이 있어요. 뭐 겉에부터 해가지고 가운데 속근육,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리 이 가운데 안쪽에 척추뼈를 잡고 있는 이제 아주 깊이 들어있는 근육도 있거든요. 겉에 있는 근육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허리가 전체적으로 뻐근하고 불편해.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저쪽에 속에 있는 근육 같은 경우는 되게 속이 아파요. 겉이 막 전체적으로 여기 막 아픈 게 아니고 허리 가운데 이렇게 깊숙한데 속이 아프다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하고 허리 협착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무릎을 쭉 펴고 다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소리 지르신 분도 있고, 자, 또 반대쪽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리 들어 올렸을 때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다리가 많이 저리거나 당기거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 허리 디스크로 이렇게 진단하는 거고요. 허리 디스크는 이 뼈는 그대로, 간격은 그대로 있어요. 이 간격은 그대로 있고, 이게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나가서 옆에 신경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숙였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숙였을 때 통증이 오고요. 협착은요, 협착은 이렇게 이 다리를 힘 빼시고 여기를, 허리를 가볍게 누르시고 쭉 들어 올렸을 때 허리가 통증을 이제 뻐근하다는 통증을 나타냅니다. 자, 협착 같은 경우는 이게 허리 간격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걷다가 이제 걸을 때 이제 막 허리, 엉덩이, 그다음에 허벅지 이런 데가 되게 뻐근하게 오다가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면은 그 통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협착이 있으신 분들이 막 걸어가시다가 허리 아프시다가 이렇게 쪼그려서 앉아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협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디스크하고 협착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기 이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소개를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노지희라고 합니다. 예, 처음 오실 때 허리가 어떻게 해서 아파서 오셨죠? 일상생활은 괜찮아요. 별 문제가 없는데 예, 저녁 때쯤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예. 9시 정도쯤 되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고 네.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네. 그러면 그 통증이 언제까지 가나요? 잠들기 전 한 12시쯤 정도까지도 계속 불편한 것 같아요. 그때 소화도 잘 되셨나요? 아니, 항상 배가 좀 더부룩하고 예. 차는 듯 하면서도 허리가 이제 심해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도 가보시고 그때 한의원도 가보셨다 그랬죠? 다른 병원 내과도 가보고 한의원도 치료를 받았는데 별 도움을 못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 노지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증상 자체가 되게 독특한 겁니다. 이 특정 시간에만 딱 정확하게 뭐 알람 맞춰놓은 것처럼 그 시간만 되면 이제 아프기 시작했다가 또 딱 어느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동의보감에서는 이걸 식적 요통 또는 어혈 요통 그렇게 이렇게 보는데요. 어혈 요통은 저녁에만 증상이 악화되는 거고요. 식적 요통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불량과 함께 요통이 이렇게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지님은 식적 어혈이 같이 혼합된 요통이라고 봐야죠. 그럼 그때 이제 식적 어혈 요통을 치료하는 이제 침도 맞고 처방을 천궁 육개탕이라는 처방을 썼는데요. 그 처방을 드시고 침 맞고 하시면서 언제부터 조금씩 좋아지셨죠? 한 4일 정도 지나니까 예. 네, 좀 배도 오고 예. 해치면서 예. 네, 통증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셨군요. 어느 정도 되니까 많이 그때 좋아지셨죠? 2주 정도 지나니까 예. 네, 완전히 좀 모든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상태이긴 하지만은 오늘 오랜만에 또 오셨으니까 네. 소화도 잘 되게 하고 허리 쪽도 치료는 침치를 좀 받고 가시죠. 네, 예, 그럼 또 가보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식적 어혈 요통은 어혈, 좋지 않는 피와 그 다음에 식적은 뭐냐면은 소화가 잘 안 돼서 생긴 축적된 어떤 그 찌꺼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가만히 누워 있을 때 통증이 또 특히 많이 오게 됩니다. 자, 식적 어혈 요통은 이 소화가 안 된 그 음식 찌꺼기하고 어혈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허리 부위다 직접 놓지 않고 이 손발에만 이렇게 침을 놔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있고 저녁에만 되면 아팠던 통증이 낫게 되는 겁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오늘은 요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몇 차례는 요통처럼 이제 한의원에서 자주 보고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많이 겪는 질환 위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가 거듭될수록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한의원 진료만 잘하는 게 아니고 연기도 너무 잘한다. 어떻게 연기를 이렇게 잘하냐? 차라리 연기 잘해라. 막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뭐 제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께 어떻게든 재미있게 위트 있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냐? 아침에 일어나서도 홍천이 화장실에 가서 큰일 볼 때도 홍천이 집사람이 아주 그냥
고만서 홍춘이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쁘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회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차산 허준이었습니다. 줄을 서시오. 긴장하지 마시고. 노지님요? 예. 네, 가명이시군요. 아, 저.